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 딸이다. 푸른에서 실려간 꽃다운 인의 청춘. 유신 시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지정 1호 금지곡이었던 늙은 군인의 노래 한 구절입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애달픈 역사를 청춘의 몸으로 짊어지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없이 표현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는 권력의 해석에 의해 음지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 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유업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최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항일 무장투쟁과 독립운동, 정의와 자유, 수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바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화와 기념 추모 사업에서 사회적 기억, 기념, 추모의 편향성이 있어서는 추워도 안 됩니다. 일관성 있는 자세로 다양성을 반영하며 국가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입니다. 집권 2년 차는 구체적인 국정 성과를 요구받는 시기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중간 평가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께 제언드립니다. 집권 2년이 좌절과 실망을 털어내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각계각층에서 줄을 잇는 시국선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정세선 차원에서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첫 출근 당시 책임 총리제 실현을 약속했던 총리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운영의 기조가 전환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백성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귀를 덮던 모자를 벗어던지고 성군이 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총리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면적 국정쇄신과 변화를 위한 내각 총사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즉각 거부하셨지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야당과 국민들께서 드리는 고원임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홍범도한 한 명 문제 총리께서 견해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총리, 국방부, 해군 연일 엇박자를 보이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주일 새 변경 검토와 유지를 반복하면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번꼴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 공보팀장은 3번에 걸쳐서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 변경에 대해서 해군이 왜 이렇게 완강하게 반항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부의 논리로 보면 총리의 지시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검토가 있었으면 당연히 수명해서 한 명 개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인데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집단 항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국방부 제가 초지일관 얘기한 거는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국방부가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는 해군을 포함한 모든 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흉상 철거 문제, 이전 문제 그런 문제들도 모든 분들과 충분히 결정해서 토의해서 결정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도 좀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역사의 학교의 의견들도 좀 충분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생락전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도 혼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총리님의 말씀 주신 프로세스를 그대로 밟아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해군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잘 되도록 국정을 항상 걱정하시는 우리 의원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무위원으로서는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더 이상 하시지 않도록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해군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한 명을 개명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례가 없는 문제이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할 때 개명이 가능했던 전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재자다 이런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총리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고 국방부 장관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집착을 보여본 적이 없고요. 의원님께서 네.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국방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국방부 차관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겠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자꾸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개명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지금도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국방부 장관님께서 해군이나 관련되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입장은 3번에 걸쳐서 검토한 적이 없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명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지리적 여건, 군사적 여건, 역사적 여건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한 이후에 안무함이라든지 홍범도함이라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해군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총리님께서는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해군들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해군에게 함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협의를 하겠죠. 필요하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복무하고 있는 해군의 사기를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정의 이름은요, 육군 부대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함정의 이름을 바꾼다는 문제 대단히 당사자들에게는 수치이고 치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도 모호한 수사로 일관하고 계셔서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발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념 논리 때문에 해군과 국방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방위의 요체가 국방부이고 해군이고 육해공입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해군을 포함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그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국방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주 깊이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쓸데없이 공론을 분열시키고 현장에서 국토 방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이런 접근들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의원님께서 각별히 그렇게 우리 국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최수근 상병 사건, 사망 사건, 축소, 외압, 은폐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옵니다.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강고을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일면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좌천당했던 강고을 검사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스타 검사로
국민들이 임명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잃어버린 공정과 정의를 되찾겠다며 대선 후보가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박정훈 대령 사법 정의와 공정한 수사를 외치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공정과 정의는 사라졌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화 의혹을 본질과 무관한 항명 사건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 역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드립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박정훈 대령이 항명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거다라는 여론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문제는 뭐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찰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는 할 수 있어도 그 조사한 내용이 그 법에 의한 수사기관인 경찰에 이첩이 돼 있고 여러 분들이 다 그 수사 대상이 돼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걱정 없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도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리님 말씀 믿고 싶은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박정훈 수사단장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군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어찌 보면 본인의 명예, 집안의 전통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지금 소위 말하는 장관이나 총리님의 말씀에 의하면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는 그 사건 자체가 경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의 과정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그 수사 과정에 있는 것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분이 이토록 집요하게 하나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권력과 대치하고 저항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 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특정한 지시나 특정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시작을 할 테니까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우리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분석에 의하면 최고 통치권자의 마음을 읽은 경찰청이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경찰 스스로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의 일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앞으로 아주 정말 살아있는 그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게 저의 판단인 건데요. 총리님, 작년에 2021년도에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에 그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물론이죠. 군에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기관이 하도록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군대 성범죄 관련이고 그렇죠. 군대 내 사망 사건이라든지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되는 즉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이건 군사법원법에도 나와 있고 수사 규정에도 나와 있고 군사경찰에 대한 시행령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단장님이 직접 수사를 하시지를 말고 조사를 해서 바로 넘겼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법률가들의 판단을 받아 보니까 그 보고받은 사항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모든 사안이 지금 경찰청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을 좀 잘 앞으로 좀 우리 총리님, 의원님이 그래서 법을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법을 만든 취지도 있는 거고요. 이 3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휘관들이 만지작거리지 말하는 거거든요. 니들이 손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해람 중사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휘부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건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과 군사법경찰관 혹은 군검사가 합의해서 공소치하를 한 2건을 빼고는 전부 다 수사이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만 관련해서 장관이 보고 받았으니까 권한이 생겼다. 이런 해괴한 법률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이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니요. 이 집단의 과정 속에서 총님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지휘부의 군사 최고 지휘부의 의도가 개입이 되어서 수사 결과가 바뀌었어요. 수사 자료는 똑같은데 그것을 해석하는 결과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이것이 손타고 떼탄 겁니다. 만지작거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작거려서 결과 자체를 뒤집어 버린 거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수사단장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분이 아니죠. 경찰에 이첩을 하게 돼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첩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원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요. 그 관심을 제가 제가 제대로 수사하는데 차분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좀 군사법원법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 읽어보시고 그리고 군사 경찰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다 읽어보시고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까? 제가 읽어보지 않아도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허위 보고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허위 보고예요. 허위 보고죠. 의원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허위 보고예요? 허위 보고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영장 내용 그러면은 완벽하게 총리께서 아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관료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계신 거예요. 천만에요. 어떻게 그런 책임 없는 그렇지 책임을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시면 한번 똑바로 읽어보고 그러시면 말씀하세요. 국방부 장관께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십시오. 국방부 장관 나오도록 할까요? 주장을 계속 해보세요. 국방부 아니 왜 장관님 계속 책임을 뭐라고 자꾸 그럴까요? 미루세요? 이런 전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제대로 된 견해를 가지고 국민의 물음에 답변하셔야죠. 왜 자꾸 장관을 불러냅니까? 장관은 이 상황을 지금까지 끌고 온 수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건 뭡니까? 내각에 대한 통할 감독 권한이 총리께 있어요. 네. 그리고 법 해석의 문제 역시 국방부가 제대로 잘 규정을 했는지 지금까지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행동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하고 따져봐야 될 그래서 판단해야 될 책무가 총리께는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제가 답변을 분명하게 드릴게요. 주세요. 저는 모든 이 사건의 경찰에 대한 이첩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지금부터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켜보시고 감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해봤냐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법적 근거와 토대를 따져보셨냐고요.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거를 네.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보니까 그거는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게 처리가 됐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리께서 과학 대단히 강조하시고 현실과 진실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총리님의 양심을 걸고 법적 조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 양심을 걸고 저는 제가 국방부 지금 얘기하고 장관을 있으니까요. 믿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또 세세하게 따져 주실 텐데. 제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인 추론과 주장이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있을 때는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발표해 주시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는 게 한동훈 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원님께서도 너무 일방의 얘기만 듣고 모든 국방부 장관과 모든 우리의 관여를 했던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한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데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항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국방부에서 하는 보고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상대로 해서 보고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고요. 경찰의 수사 지켜보겠습니다만 전혀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